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들고 온 소식이 진짜 테슬라 오너분들 혹은 테슬라 사려고 고민 중인 분들한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속보 놓칠 일이 없어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상황부터 좀 정리해 드릴게요.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자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유지한 게 아니라 진짜 아슬아슬하게 넘긴 거거든요. 캘리포니아 DMV,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 30일 판매 정지라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30일이요.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를 아예 못 파는 상황이 될 뻔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핵심은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술을 마케팅하는 방식이었어요.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자사 시스템의 실제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봤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게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 즉 FSD라는 브랜딩이었죠. 생각해보면 이름 자체가 좀 세잖아요. 오토파일럿이면 비행기에서 자동으로 날아가는 그 오토파일럿이 떠오르고, 풀셀프 드라이빙은 완전히 혼자 운전한다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 이름만 믿고 과신해서 사고가 난 사례들이 꽤 있어 왔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규제 당국이 칼을 꺼내든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2월에 판사가 테슬라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 이후 캘리포니아 DMV가 테슬라한테 일정 기간 안에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기회를 준 거고요. 테슬라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2026년 2월 늦은 화요일 DMV가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지속적인 운전자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언어를 수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테슬라가 단순히 홈페이지 문구 몇 줄 고친 수준이 아니에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자체를 캘리포니아에서 사실상 폐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뜬금없는 결정도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미 2026년 1월, 그러니까 이 사건 직전 달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새 차량 주문 시 오토파일럿을 완전히 단종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규제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미 회사 전략 자체가 바뀌고 있던 거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오토파일럿이 사라지면 기본 차량에 뭐가 남느냐고요? 이제 새 테슬라를 사면 기본 포함 기능은 TACC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와요. 예전에는 기본 오토파일럿 패키지에 TA6와 오토스티어가 함께 묶여서 들어왔잖아요. TA6는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고, 오토스티어는 차선 중앙을 유지하도록 스스로 핸들을 조작하는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세트로 제공됐었는데, 이제는 오토스티어 같은 고급 차선 유지 기능을 쓰려면 유료 FSD 구독을 해야 해요. 기본 탑재 기능의 범위가 확 줄어든 거죠.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변화예요. 게다가 작년 가을에는 테슬라의 상징과도 같았던 오토파일럿 스티어링 휠 아이콘도 사라졌어요. 화면이나 UI에서 보이던 그 익숙한 핸들 아이콘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자율주행 관련 기능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된 디자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정 조치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FSD 이름에 슈퍼바이즈드, 즉 슈퍼바이즈드를 직접 붙이는 거예요.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이름 안에 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나는 차가 혼자 다 해줄 줄 알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통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영리한 선택이에요. 브랜드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니까요. 이 슈퍼바이즈드라는 표현은 사실 테슬라의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FSD 슈퍼바이즈드는 아직 운전자가 항상 주시하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단계예요.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도 완전히 혼자 움직이는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현재는 슈퍼바이즈드 단계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슈퍼바이즈드가 있으면 언슈퍼바이즈드가 있다는 뉘앙스도 전달되니까 브랜드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해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주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잃는다는 건 단순한 한 지역이 아니라 수익 구조 전체에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이 있는 곳도 바로 캘리포니아잖아요. 그 공장 가동 자체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테슬라로서는 어떻게든 캘리포니아 규제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렇게 한 거예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은 테슬라와 거의 10년을 함께 해온 브랜드예요. 전기차 하면 테슬라 하면 오토파일럿이 떠오를 정도로 상징성이 컸죠.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게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프리몬트 공장 라인을 돌리고 캘리포니아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테슬라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아이러브9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내용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